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세법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증여 분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부부가 같이 힘을 합치면 세금 혜택을 뭐랄까 2배로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증여 분할 이게 정확히 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2026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니 지금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미국 내국세법 IRC 섹션 2513 이게 핵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의만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준 증여를 마치 각자 반반씩 준 것처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의 선물을 이제 두 사람 이름으로 나눈다. 뭐 이런 효과인데요. 여기서 세금 혜택이 상당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인당 19,000달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증여 분할하면 부부 합산해서 38,000달러까지 2배로 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평생 증여랑 상속세 통합 공제액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당 지금 약 1,400만 달러인데 부부 합치면 거의 2,800만 달러까지. 와. 네, 2025년 기준 1,399만 달러 곱하기 2는 2,798만 달러. 이게 특히 그 배우자 한쪽으로 자산이 좀 많이 쏠려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간 한도도 2배, 평생 한도도 거의 2배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그 세대 생략 이전세, GST라고 하죠. 거기 관련해서도 중요한 게 있다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증여 분할 혜택이 그 세대 생략 이전세, GST 공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약 1,400만 달러인 그 GST 공제액, 2025년 기준 1,399만 달러, 역시 부부 합산하면 약 2,800만 달러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2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특히 중요하냐면 GST 공제액은 사망했을 때 배우자한테 이전이 안 돼요. 그 포터빌리티가 없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증여 분할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 배우자의 GST 공제 한도를 미리 활용해서 여러 세대에 걸친 자산 이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셈이에요. 다세대 자산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전략이죠. 와, 살아있을 때 배우자의 GST 공제액을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니?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이렇게 혜택이 크면 그냥 뭐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족해야 하는 조건 같은 게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엄격한 요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증여 시점에 법적으로 혼인 상태여야 하고요. 그리고 양 배우자 모두 미국 시민권자거나 혹은 거주자여야 합니다. 아, 둘 다요? 네. 둘째는 증여세 신고서, 그 폼 709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2024년 신고서부터 이 동의 방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는 그 동의하는 배우자가 별도로 서명된 동의서, 노티스 오브 컨센트를 증여하는 배우자의 폼 709에 첨부해야 해요. 이 절차가 변경된 걸 혹시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뭔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하죠. 한 해에 증여 분할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해에 이루어진 모든 적격 증여에 대해서 분할이 적용돼요. 모든 증여요? 네. 특정 선물만 이건 분할하고 저건 안 할래. 이렇게 골라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한테 주는 뭐 큰 현금 증여는 분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세금 혜택 보려고. 그렇죠. 근데 배우자를 수혜자로 하는 특정 신탁, 뭐 SLAT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증여한 배우자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여지가 있어서 분할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할을 피하려고 하죠. 아, 근데 이 두 증여가 만약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면 그럼 둘 다 분할하거나 아니면 둘 다 분할하지 않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헐.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없다니. 이거 계획 잘못 세우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결국 해결책은 이제 증여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하고 싶은 증여들은 한 해에 좀 몰아서 하고
그 해에 증여 분할을 선택하는 거죠. 아, 몰아서요? 네, 반대로 분할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분할할 수 없는 그런 증여들, 아까 말한 SLAT 출연금 같은 거요. 그런 건 아예 다른 해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는 증여 분할을 아예 선택하지 않는 식으로 좀 단연간을 걸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 계획이 아주 중요해지죠. 와, 이건 정말 미리 알고 잘 계획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세금 혜택만 보고 뛰어들 건 절대 아니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위험 부담은 역시 연대 책임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연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대 책임, 조인트 앤 세브럴 라이어빌리티인데요. 이게 뭐냐면 증여 분할에 동의하는 그 순간 그 해에 발생한 모든 증여세, 그러니까 분할된 증여와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부부 양쪽이 각각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요? 각자가요? 네, 각자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요. 즉, IRS,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누가 증여를 했는지, 뭐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세금 전액을 어느 한 배우자에게 다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동의 서명만 해준 배우자라도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와,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이라니. 그게 심지어 이혼 후에도 안 사라진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무서운 거죠. 이혼 합의서에 뭐 세금 책임은 남편이 진다, 아내가 진다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도 그건 부부 사이의 악속일 뿐이고요. IRS 입장에서는 여전히 양쪽 모두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세상에. 그래서 만약 부부관계가 좀 불안정하다거나 이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증여 분할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뭐 혼전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혼 합의 시에 이 연대 책임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문서화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여 분할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분명히 연간 공제 한도, 평생 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려주는 강력한 세금 절약 도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엄격한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하고 또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대 책임이라는 아주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2026년에 공제이익이 축소될 예정이라 전력적인 가치는 높아졌지만 이건 정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연대 책임의 무게는 정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서서 부부관계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강력한 세금 혜택,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이 무거운 연대 책임이라는 조건이 여러분의 재정개혁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어떤 신뢰나 의사결정 과정에 미묘하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특히 2026년이라는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